안녕하십니까. 주사위 채널의 정 소장입니다. 2022년 2월 4일 종목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고가형 종목으로는 4종목이 올라왔네요. 그리고 또 박스권 탈피형 종목으로는 9종목이네요. 9종목이 지금 나왔습니다. 자, 그 시황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에서 큰 틀에 보면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는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인플레이션의 어떤 그런 물가 상승률을 그야말로 판가에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국순당이라든지 하이트 진료라든지 이런 식으로 음료, 음식료, 이런 쪽에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그 리오프닝 관련, 그래서 대한항공 그리고 또 뭐 TJ 미디어나 파라다이스 모두 투어 참 좋은 여행 등이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앞으로 향후에 주도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제 앞으로의 흐름에 달려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시장의 큰 흐름이 지금 상승으로 완전히 반전됐느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이러한 종목들이 1번 타자, 2번 타자 이런 형태의 어떤 그런 그 우리한테 선을 보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가장 강한 게 누군가 이렇게 한번 주의 있게 살펴보면서 고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종목들은 상당히 이렇게 주의 있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신고가형 종목이 한 며칠 동안 없다가 지금 네 종목이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종목 리뷰를 했을 때 이제 그 제가 이 종목 리뷰들을 모아놓은 어떤 그 숫자들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 종목 수는, 종목 리뷰에 올라온 종목 수는 과거의 종목까지 합쳐서 28개고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탈락 종목 수도 12개나 됐다. 기존에 있던 종목들 중에서 탈락한 종목들을 보면, 지금 여기서 보면 바이오리더스나 휴마시스, 그리고 바이오 스마트 센서, SD 바이오 센서, 그리고 바이오 스마트 이런 식으로, CTC 바이오나 현대 바이오, 엑세스 바이오 이런 것들이 지금 탈락을 했는데요. 이제 급락을 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급락은 리오프닝과 교대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탈락 수가 12개. 이런다는 것은 지금 변동성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이 완벽하게 지금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 그리고 상승 추세라는 말을 지금 함부로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상황이 지금 이 상승률 총계에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42%로 떨어졌는데,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42%면 굉장히 낮은 편인데요. 이렇게 낮게 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주가가 하락하면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충격을 받아서 급락을 했을 때 이렇게 상승률 총계가 떨어지는 게 있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는 시장이 지난 금요일 날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률 총계는 지금 떨어졌단 말이죠. 이거는 탈락 종목 수가 이제 생겨서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은 달리 얘기하면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시장은 상승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또 기존의 상승 추세를 했던 종목들이 깨지고 있다, 이런 측면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자, 여러분들, 변동성이 급등을 해서 기승을 부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빠른 투자 전략을 하거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클 때는 오히려 관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평균 상승률 확 떨어졌죠.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새로운 장세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도주가 아직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신호 총계는 그렇게 그다지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금 다시 올라오는 종목들 이렇게 12개나 빠졌지만 오히려 전체 숫자가 28개를 유지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종목이 지금 대거 유입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추세를 이어갈 때 상승률 총계도 늘어날 거고, 그다음에 평균 상승률, 그러니까 종목당 평균 상승률도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상승 추세의 어떤 극대화 시점에서 보면 평균 상승률이 거의 10%에 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약세 국면이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개별 종목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28 종목 중에 그 상승률 상위를 꼽아 보면 그동안에 인제 그 높았던 종목들이 기준가 내지는 13일 이동 평균선 하락으로 인해서 대거 탈락하고 났더니 지금 상승률이 프로텍이 16.55% 고요. 그다음에 화성산업이 12.95%, 그래서 10% 넘는 상승 종목이 2 개밖에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존에 뭐 누누이 우리 종목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종목을 리뷰하다 보면 이런 종목들 중에 상당히 의미 있는 상승을 하는 종목들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잘 고르면 종목을 추천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이 리뷰하고 공부하다 보면 그 종목들 중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수익률을 나타내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한번 살펴보시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이 꽤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길게 끌릴 것 같은데요. 자, 바로 종목으로 들어가죠. 지금 토비스가 첫 번째입니다. 자, 토비스 보시다시피 차트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 상승 추세에서 주도주하는 그런 주도주 역할을 하는 그런 종목들에서 나타나는 차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많이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중순 이후로 조금 조정은 보였습니다만 그 고점을 바로 깨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런 상승의 흐름이 숫자상으로 보여지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매출액이 2018년도에 4,300억 정도 하다가 지금 20년도에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았죠. 그래서 2,700억까지 떨어지고 결국은 영업이익이 한 그래도 5% 정도 됐었는데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선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급격하게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매출액은 아직 어 그거죠. 720 억이니까 7428 하면 약 한 3,00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매출액이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그 4,300 억까지 회복은 못 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은 지금 93 억입니다. 94, 36 그러면 예전보다 더 좋잖아요. 360 억이니까. 그렇다면 지금 턴어라운드가 확실하게 돌아섰다. 이런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승을 어느 정도 어 그 주가의 상승 부분을 숫자가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사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이 지금 어떻습니까? 시장이 지금 상승 추세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인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런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는 안 하더라도 과연 상승률이 그리고 또 주도 역할을 하는 그런 종목들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업종이 어딘지 또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자, 동사는 게임기 모니터 그리고 PC 모니터 등을 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모니터 시장입니다. 모니터. 근데 게임기 모니터나 PC 모니터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 PC의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야, 그러면 어디서 이게 나오는 건가? 그래서 카지노 부분이 있네요. 그럼 카지노 이 모니터는 사실 코텍이란 세계에서 가장 세계 업계 1위가 코텍입니다. 그래서 코텍하고도 관련이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턴어라운드 돼 있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업계의 대장주를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어떻게 보면 코텍을 한번 볼까요? 코텍도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 올라오고 있습니다. 4%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토비스가 먼저 올라가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토비스가 이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흐름에서는 대장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모니터입니다. 모니터. 그래서 한번 기억을 해 보고요. 토비스라는 회사가 모니터 관련 회사인데 기업인데 지금 먼저 튀어나가고 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 모니터, 게이밍 모니터 그리고 카지노 모니터 쪽에서는 세계 1 위가 코텍입니다, 코텍. 근데 인제 코텍은 오히려 지금 바닥권에 있고 토비스가 먼저 움직였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 번씩 '이런 흐름이 지금 보이고 있구나.' 이렇게 감안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파세코 한번 볼게요. 이 파세코는 예전에 제가 인제 방송을 통해서도 한번 언급했던 종목이고 지금 현재 그런 흐름들을 지금 돌파하는 그런 모습인데 재밌는 거 보십시오. 자, 시장은 지금
종합 주가 지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크나큰 하락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버텼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 작은 작은 레인지 안에서 버티고 지금 거기로 고개를 내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강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파세코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지금 어떤 종목이냐면 그 심지 난로, 그러니까 소형 난로,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뭡니까? 지금 그 텐트나, 그러니까 이렇게 그 뭐랄까요? 밖에서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죠? 차박이라든지 텐트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이런 그 외박, 그러니까 그걸 야영이라고 하죠. 야영. 예, 야영하는 분야에서 나름대로는 유명한 그런 브랜드더라고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창문형 에어컨을 각광받으면서 상승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인제 여기서도 지금 보니까 지금 세계 1 위에 있네요. 심지식 난로에서는, 예, 브랜드에서 세계 1 위, 약 전 세계 35%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수한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 다음에 지금 매출액을 보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고, 영업이익도 어느 정도 계속 매출액과 더불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고, 이제 올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1 분기가 상당히 안 좋았다가 그다음에 인제 돌아서는, 이 돌아설 때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그 뭡니까? 창문형 에어컨이 데이트를 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비수기에 오히려 파세코는 그러니까 가을과 겨울에 이렇게 어떻게 계절적인 흐름을 타야 되는데 여름에 이런 모습을 보였다. 이런 부분인데, 이게 인제 조정을 보였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주가의 차트로 보면 지금 8월 달에 여름에 오히려 조정을 보였다가 그다음에 지금 버티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쪼끔 부족한 게 안타깝습니다만 지금 수급이, 외국인 순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건 꾸준히 우리가 한번 눈여겨 봐야 될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자. 파세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매매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눌림목이 준다 그러면 땡큐죠. 이런 종목들은 지금 신호가 나타난 겁니다. 이게 나름대로 내재 가치가,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는 종목인데, 이를테면 안 움직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또 시장의 급락도 방어했다. 그러면서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이게 다음에 어떤 그런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세코 한번, 아까 전에 지금 토비스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종목인데, 그러나 토비스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상승을 했고, 지금 파세코 같은 경우 이제 지금 흐름을 신호를 한번 나타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까요? 국순당인데요. 자, 국순당은 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본방송 그 방 PD님과 같이 진행하는 본방송에서 국순당을 제가 제 관심 종목으로 해서 올려드렸는데, 저는 차기의 어떤 그런 주도주가 국순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 무슨 얘기냐면 아 이 시황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일단 음식료 업종이고, 음식료 업종 중에서도 지금 그 국순당 같은 경우에 12월 달에 지금 그 단가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가 인상을 했으니까 지금 매출액 상승만 나와 준다 그러면 올해는 이익은 잡아 놓은 그 어떻게 수익성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숫자가 보장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지금 그 차트상으로도 지금 의미 있는 지금 차트의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종목. 그래서 우리 그 주사위 채널 내부에서는 그 뭐 물론 방 PD님은 또 약간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정 소장 입장에서는 지금 주력 종목으로 밀 수 있는 종목이 국순당이다.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한 파세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들, 그리고 그중에서도 제가 공부한 종목은 지금 국순당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리고 또 아 그 플랜티팜이라고 하는 또 숨겨져 있는 재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했을 때 국순당을 여러분들한테 나름대로는 좀 강하게 추천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주의 있게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19년에 바닥을 찍고 작년에 턴어라운드 하면서 지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한 어떻게 뭐랄까요? 수혜를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또 인플레이션을 맞이해서 추가적인 어떤 그런 가격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지금 미리 선제적으로 인상을 해 놨고, 그다음에 어제 뭐 그 차트에서 보였습니다만 쌀 가격은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수익성은 보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순당의 경우 눌러주면 매수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겠고, 아,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전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쫓아가는 매매를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까요? UNI입니다. UNI도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전고점을 지금 충분히 뚫었고, 그 다음에 또 단기적인 고점도 뚫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14%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사실은 쫓아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종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급증하고 있는 모습에 여기에 외국인 수급이 지금 들어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숫자를 한번 봐야겠죠? 그러나 이렇군요. UNI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뭡니까? 기업 분석을 보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거는 4분기 실적 한번 확인해야 된다. 지금 현재로는 뭐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이거는 우리가 구경해야지 지금 흐름이 너무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매출액이 지금 상승하고 있으니까 4분기 실적 한번 보자. 그럼 4분기 실적 이제 조만간에 나오겠죠. 아마 2월 한 15일 정도, 다음 주 정도면 아마 분기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만기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UNI는 지금 현재 그 숫자가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4분기 실적 보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판단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도 뭐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지에 아주 그야말로 주도적인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움직였던 종목이 지금 9% 상승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 날 4일 날 9% 상승했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그동안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핵심 포인트, 차트적인 측면에서 핵심 포인트는 거래량인데,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매수냐 매도냐로 갈리는 것이죠. 지금 중요한 건 핵심은 뭐냐면 바닥권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 240일 이동평선 밑에서 대양봉에 이은 거래량, 이거는 지금 우리가 적극적인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눌러주면 우리가 지금 240일 이동평선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내일 뭐 상승한다 치더라도 일단 한 번에 돌파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한 번에 돌파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조금 미적거리는 그런 흐름이 보일 텐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눌러줄 때 적극적으로 한번 매수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리오프닝주 다 좋지만 인플레이션 관련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 장기적인 주도주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밀렸을 때 눌러줬을 때 충분히 매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뭐 확신이라고 얘기하면 뭐하겠지만 자신 있게 매수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자, 숫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매출액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을 보십시오. 영업이익이 매출액의 상승률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단가 인상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화이트 진로가 맥주하고 소주 아닙니까? 이 맥주, 소주 지금 계속해서 단가 인상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국순당의 경우에는 아직 이 지금 화이트 진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2020년 초반 수준인 거예요. 올리기 전에. 근데 2020년도에 이미 올려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화이트 진료 같은 경우는 숫자상으로 확실하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가는 오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떨까요? 지금의 어떤 상승이라는 거는 우리가 피크아웃이나 이런 걸 지금 생각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주가가 240일 이동평균선 밑에 있다는 건 1년 평균에 비해서 지금 밑에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무슨 피크아웃이, 어떤 피크아웃이 지금 우려가 되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선 뭐 확신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확신이라는 것은 이 종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화이트 진로가 이 종목은 무조건 돼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겠습니다만 자신 있게 배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된다는 거죠. 타이밍 상으로.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화이트 진로도 지금
뭐 너무 두려워할 게 아니라 눌러준다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저가 매수 관점에서도 얼마든지 진입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 뭡니까 지금 이 그동안에 버티고, 그러니까 시장의 하락에 비해서 버티고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 비슷하다고 본다 그러면 우리가 옆으로 길 때 눌러줄 때 이럴 때 매수하는 전략이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선을 굳이 설정을 한다 그러면 32,000원 정도 이런 부분들 정도까지를 어떤 기준으로 놓고 눌러준다 그러면 매수. 그다음에 또 플러스로 돌아선 때 추가적인 매수. 이런 형태로 어 접근할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롯데손해보험인데요. 지금 보면 참 신기하죠. 하이트진로나 롯데손해보험이 상당히 비슷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말이죠. 그래서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고점 찍고 밑으로 많이 빠졌다가 지금 급격하게 반등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어떤 그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상승 구간에서 보험주라든지 금융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나 그 여건을 얼마나 뭐랄까요, 이 기업들의 어떤 그런 사업 구조라든지 사업 전략에 따라서 얼마든지 극대화시킬 수도 있고 별 의미가 없는 그런 흐름을 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중요한 부분은 롯데 손해보험은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전략적인 측면에서 뭐 대단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이 절대 가치가 1,745원이라는 절대 가치가 지금 낮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반등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지금 의미 있는 그런 고점들을 돌파해서 어 시장에 신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적극적인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한번 보면요. 자, 마이너스 치고 지금 이제 턴어라운드 됐네요.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간의 어떤 가격 자체가 지금 롯데그룹주인데 지금 1,700원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액면가가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1,000원이면 지폐주 아닙니까? 지폐주. 그것도 뭐 지폐가 5만 원짜리 지폐도 아니고 1,000원짜리 지폐. 이 정도 수준의 주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5대 그룹 중에서의 어떤 그런 대기업 대기업 집단의 어떤 그런 일원으로서의 주가 수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낮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상승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역시 눌러주면 매수, 그다음에 돌파하면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자, 다음 종목 볼까요? 대한항공인데요. 대한항공은 전형적인 리오프닝 주이면서 또 어떻게 보면 코로나를 통해서 어떤 이 아까 전에 지금 기업의 사업 전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화물 쪽 뭐랄까요? 화물 운송에 대한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그야말로 잘 방어한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다만 중요한 거는 유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도 좀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대한항공은 상당히 지금 안 좋은 국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다만 지금 리오프닝이 어떻게 보면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보면 위드 코로나로 가겠다. 강력하게 정부 당국에서 시사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등으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볼 때는 1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항공주보다는, 왜냐하면 지금 금리라든지 그리고 세계적인 금리 상승, 대한항공이라든지 이런 항공주는 대규모 장치 산업, 그러니까 뭐 장치는 아닙니다만 비행기가 비싸지 않습니까? 리스, 그리고 또 이 리스라는 게 다 외화 표시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외화로 되어 있는데 환율이 높아졌다. 그럼 환율이 높아지는 만큼 가령 어 1달러라고 1달러의 빚을 졌다고 했을 때 환율이 높아진다는 건 지금 1,200원 같지 않습니까? 1,000원일 때는 1,000원만큼의 어떤 부채를 지는 건데, 가령 1달러라는 부채를 가졌을 때 지금 1,200원으로 간다는 것은, 환율이 높아졌다는 건 원화로 환산을 한다고 하면 빚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20%나 빚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게 빚이라는 건 고정되어 있고 이자만 내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빚을 지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효과. 그러면 그건 마이너스 효과인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환율이 높을 때 빚을 지고 외화 표시 빚을 지고 그다음에 환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빚이 갚지도 않았는데 줄어드는 효과를 아 볼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00 원에서 더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대한항공하고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그 유류나 이런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가도 올라가고 있는데 환율도 올라간다. 그럼 사오는 수입한 물가는 더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더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항공주에는 조금 무리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지금 화물 운송을 주력으로 하면서 사업 전략이 굉장히 스마트하게 지금 변했기 때문에 대한항공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도 또 감안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자,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어떻습니까? 대한항공에 대한 부분들은 살짝 좀 지켜봐야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아, 재료나 그리고 숫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조금 아,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차트상으로는 지금 바닥을 확인하고 지켰지 않습니까? 이전에 바닥을 지키고 지금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은 지금 이만큼 내려와 있는 거거든요. 22,000원 정도까지 떨어졌어야 대략 그 정도의 하락을 보이고 지금 반등하고 있는 국면인데 지금 대한항공은 어떻습니까? 이전의 저점을 지키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 대해서 베타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주에 대한 어떤 그 업종 대표주로서의 어떤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수익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관망의 형태로 접근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대동기어인데요. 자, 대동기어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지루한 횡보권을 거의 4개월, 5개월 있다가 이제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문제는 거래량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거래량이 늘어나는 가의 여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과연 숫자는 어떤가 봤을 때 숫자로 봤을 때는 지금 5420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다만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매출액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영업이익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나야 정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나서 그 다음에 늘어나는 게 보통인 건데 영업이익의 어떤 상승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진이 지금 박하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 다만 지금 유보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은 걸로 봐서 장기적으로 이 회사는 나름대로의 어떤 업력과 그다음에 수익성과 이런 부분들을 어, 갖추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어떤 그 뭐랄까요? 파괴력은 약하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역시 어떻습니까? 시장의 흐름에 하고는 상반되게 어떻게 보면 조용한 그런 지루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고개를 내밀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나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거래량이 지금 받쳐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난 것을 보면서 왜냐하면 지금 6,000원 그러니까 만 원도 안 되는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지금 10만 주가 안 돼요. 이러면 나중에 들어갈 때도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나올 때는 한꺼번에 현금 할인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매물대도 지금 이렇게 음, 대형의 매물대를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한 거래량이 동반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종목들의 우리가 투자 전략은 오전 9시 한 30분이나 10시쯤에 거래량이 급증을 한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죠. 왜냐? 바닥은 충분하게 다졌기 때문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은 무조건 가격이 위느냐 아래냐를 따지지 말고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볼까요? 다음 종목은 TJ 미디어입니다. TJ 미디어 상한가 쳤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리오프닝주로 해서 가장 이제 그야말로 그냥 순간적으로 튄 거죠. 근데 이게 과거에도 보면 튄 다음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그렇게 좋지 않고 여기서도 그다음에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시간적인 측면에서 조금 그 간격을 두고 쳐다봐야 된다. 그러나 이제 신호를 줬으니까. 왜냐면 지금 뭐 양치기 소년이란 말이 있듯이 양치기 소년이 뭐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인제 상승이야."라고 했는데
떨어지고, 상승이야 했는데 또 떨어졌잖아요. 근데 상승이야 하고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관심을 안 가졌는데 그다음에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도 두 번까지는 당할 수 있지만 세 번 당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여유를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실질적인 측면은 뭐냐면 숫자가 이런 상승 흐름을 받쳐주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보십시오. 보면 숫자가 안 받쳐주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숫자가 안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한가에 우리가 혹하지 말고 숫자를 보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결국은 숫자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돌아서는 걸 보고 그다음에 투자를 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TJ 미디어 그야말로 리오프닝주로 어떻게 보면 그 리오프닝에 대한 그 이 뭐랄까요? 환호 이런 부분이 그야말로 상한가로서 이렇게 나왔지만 이게 숫자가 밑에서 받쳐주는 그런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그다음의 흐름은 좀 뭐랄까요? 이렇게 한번 환호하고 마는 그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의하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파라다이스 한번 볼까요? 자, 파라다이스는 지금 어떻게 보면 카지노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데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그다음에 GKL, 그다음에 롯데관광개발 이러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롯데관광개발이나 파라다이스를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강원랜드나 GKL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기업의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구조조정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라다이스는 이미 구조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외국인의 그런 관점, 외국인의 어떤 그 뭐랄까요, 아, 유출입이 어느 정도 허용된다고 봤을 때는 파라다이스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금 우리가 리오프닝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지만 이건 우리나라의 얘기예요. 중국, 특히나 이 카지노는 중국과 일본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일본은 뭐 큰 변화가 없다 손 치더라도 중국은 지금 아직도 이른바 세국 정책이죠. 어 그 유동인구나 그리고 또 유출입이나 외국인의 유출입이나 유동인구를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그 베이징 올림픽이 지금 열리고 동계 올림픽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파라다이스의 상승은 일단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게 추세적인 상승을 흐름으로 보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국면인데 다만 주가는 항상 선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파라다이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선반영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뭐 일부 그렇지만 지금 주력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숫자가 나오면 오히려 늦는다. 그래서 방금 전에 TJ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확인하고 들어가도 충분히 괜찮다. 늦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이미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숫자가 돌아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주가가 움직일 거고 주가가 움직인 다음에 그다음에 숫자가 움직일 거라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적극적인 투자는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 눌림목 들어갔을 때 일부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은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16,000원 선을 놓고 이 정도 선의 어떤 눌림목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카지노 관련주에서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랜드나 GKL 같은 공기업 성격을 띤 그런 종목보다는 파라다이스나 롯데관광개발 같은 미리 에, 그 준비를 해놓은 그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모두투어입니다. 모두투어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참 좋은 여행도 있는데요. 뭐 똑같은 개념이고요. 리오프닝에 의해서 환호해서 지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저는 아까 전에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그 숫자가 지금 오히려 리오프닝이 되고 나서 과연 좋을까라는 측면이 있다. 왜? 유가나 그리고 또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 이게 지금 모두 투어 같은 경우에는 유가라든지 뭐랄까 환율이라든지 환율은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패키지 가격이 비싸질 테니까 또 유가가 올라가면서 항공권이 비싸지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마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마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대한항공이 매출이 높아지더라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이유로
어떤 그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그 뭡니까 환율의 상승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매출은 크게 늘어났지만 수익은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구조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렇게 여행사는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나면 수익은 어느 정도 받쳐주는 거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마이너스 요인이라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사실 두 개의 종목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모두 투어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 투어가 대장이지만 하나 투어보다는 모두 투어가 지금 모양새가 더 좋기 때문에 모두 투어는 하나의 대형 여행사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바 바로 다음에 나올 참 좋은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소형 여행사 중에 하나를 가지고 그러니까 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오프닝이라고 그러면 제가 볼 땐 대한항공보다는 오히려 모두 투어가 훨씬 낫다. 카지노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여행사 주가가 여행사에 대한 투자 전략이 훨씬 더 저는 옳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거래량 늘어났고 그다음에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오히려 비율상으로 보면 이렇게 모두 투어의 일정 부분 그 투자를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여행사의 모두 투어를 말하는 것보다 모두 투어보다는 여행사에 투자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숫자를 보면 지금 형편없죠.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먼저 선반영하는 개념이에요. 이제 올라가면 이런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측면을 선반영하는 측면에서 주가가 오르고 있다. 그래서 이건 숫자하고는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지금 과감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 왜? 지금 여객이 급증한다고 했을 때 수익성에 대한 부분은 이런 직접적인 항공사나 카지노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고요. 항공사보다 오히려 여행사가 더 나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종목 볼까요? 다음 종목은 말씀드렸다시피 참 좋은 여행사인데 지금 보십시오. 모두 투어는 9.15% 그리고 200일, 240일 이동평선 갖다 대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참 좋은 여행사는 이 소형사는 오히려 지금 보시다시피 240일 이동평선 이미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어 그 업종 대표주가 방향성을 나타내 준다 그러면 이렇게 중소형 종목들은 뭐 위험성은 리스크는 더 있을지 모르지만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숫자는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숫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네. 그렇지만 이게 돌아섰을 때의 어떤 그런 탄력성 그런 것들은 이렇게 버텼던 종목들이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에 초반전 우리가 그러니까 리오프닝 초반전에서는 자유여행보다는 패키지 여행으로 갈 공산이 굉장히 커요. 그러기 때문에 패키지 관련되어 있는 패키지에 주력화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붉은색이 기업 분석을 통해서 붉은색이 이렇게 많은 마이너스 숫자가 이렇게 많은 종목들을 관심을 갖자 이런 얘기를 제가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여행사는 진짜 그야말로 이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 좋은 여행사, 모두 투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건 몰빵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투자를 하고 저것도 투자하고 왜냐하면 이게 어느 순간에 버티질 못하고 망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여러 군데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전략이 좋겠다. 그리고 혹시 지금 ETF를 주력으로 안 하다 보니까 ETF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여행 관련 ETF가 있다 그러면 여행사 관련 ETF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거기에 몰빵하는 것도 괜찮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몰빵이란 말 죄송합니다. 몰빵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투자 자금의 아주 비중을 그쪽에다가 단기적으로 한번 실어보는 것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어떻게 차트도 중요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어, 그 장을 그리고 또 업종을 그리고 또 종목을 보는 시각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종목이죠. 테스나입니다. 테스나의 경우에는 차트가 지금 돌파를 예비하는 그런 종목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수급이 거래량 상승과 수급이 지금 들어왔다는 측면에서 제가 좋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내용을 한번 봐야겠는데요. 야, 내용도 그렇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 650억에 하던 매출액이 지금 2천억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영업이익도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죠. 이런 부분을 볼 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자 테스나가
아 반도체 테스트 관련이군요. 예. 테스트하는데 야 이게 진짜 엄청 좋네요.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 숫자가 이렇게 받쳐주는 종목.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분기별로도 보면 이제 YOY라는 게 어떻게 보면 1년 연 단위로 비교하는 거고 근데 QOQ라는 게 이게 분기별로 쿼터 그래서 QOQ라는 것은 분기별로 하는데 이 분기별로 상승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지금 주가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게 피크아웃이라고 그러면 고점에서 지금 뭐 그야말로 급등을 한다고 그러면 얘기가 지금 다릅니다. 이게 피크아웃의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주가가 그야말로 장기간 거의 1년 내내 머무르고 있잖아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1월 달 중에 "다음의 주도는 반도체 쪽에서 나올 강 공산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업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그런 종목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와중에도 이렇게 반도체 관련 종목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더 낫겠다. 그래서 51,000원 내지는 52,000원 정도를 놓고 이 부분을 거래량 돌파하면서 확실하게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추격 매수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종목이 많다 보니까 40분 넘게 지금 방송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종목을 보는 시각 그리고 또 시장을 보는 시각 이런 시각들을 지금부터는 큰 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시각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종목의 그리고 또 차트의 흐름에 어떤 신호에 우리가 반응하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또 더 좋은 아, 방송 그리고 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